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요 경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7연승으로 잘 나가던 두산을 비롯 2연속 위닝을 거두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던 키움이 함께 스윕패를 당한 부분과 디펜딩 챔피온 기아 또한 LG에게 경기를 모두 내주며 5연패에 8위로 내려앉은 부분입니다. LG는 이번 시리즈를 스윕승으로 장식하면서 2위 하나와의 격차를 5게임 반까지 벌렸는데 남은 경기 수로 볼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한편 LG와 맞붙었던 기아는 전반기 막판 상위권까지 넘볼 기세에서 LG에게 대역전패하며 시리즈 전체를 내주고 상승세가 꺾인 바 있어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를 되갚아주기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기아는 첫날부터 2대14의 대패를 당했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잔루 합계 28개나 기록하며 변비야구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둘째 날은 믿었던 기아의 에이스 네일이 LG 선발 임찬규에게 밀리며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하고 타선에서는 해결사 없이 끌려가다가 2대6의 패배를 당했으며 특히 마지막 날에는 장단 14만타 4사구 5개를 묶어 18차례나 출루했지만 찬스마다 무위로 돌리며 위즈덤의 솔로 홈런을 빼곤 단 한 개의 적시타도 만들지 못하고 1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LG의 토러스트는 이전 두 경기보다는 고전했지만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1실점으로 틀어막았고 기아의 올런은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5회까지 노히트 노런으로 끌고 갔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6회 초에 아쉽게 실점을 하며 패전의 멍에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아가 스윕패를 당하며 전년도 우승팀이 다음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이범호 감독과 기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한화는 대전 홈 경기에서 시리즈 첫날 한동안 등판이 미뤄졌던 폰세가 출격하며 연패를 끊어줄 거라 믿었고 폰세 역시 기대에 부응하며 역투했지만 SSG의 최민중에 막히며 고전하다 결국 연장에서 0대1의 패배를 당하며 6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둘째 날은 큰 기대 없이 선발로 내세웠던 황준서가 호투하며 SSG의 외인 선발 화이트와의 맞대결에서 5대0의 완승을 하고 팀을 6연패의 사슬에서 구해냈습니다. 한화는 이 여세를 몰아 마지막 날 경기까지 5대2로 잡고 위닝 시리즈를 거뒀지만 요즘 8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미친 경기력을 뽐내고 있는 LG는 스윕승을 하여 오히려 1위와 2승차는 한 계단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중위권 다툼은 전에도 이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최하위 키움에게 위닝을 내줬던 KT는 파죽의 7연승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가시권으로 만들었던 두산의 스윕승을 거두며 물고 물리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최하위 키움은 요사이 경기력이 살아나나 싶었지만 삼성에게 스윕을 당하였고 롯데는 NC에게 첫 두 경기를 내주며 연패를 10위까지 늘렸지만 마지막 날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하며 17대5의 대승을 거두며 지긋지긋했던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크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크볼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직구처럼 날아오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포크의 머리 형태처럼 급격히 아래로 꺾인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볼의 그립 즉 손가락을 넓게 벌려 공을 잡는 것이 음식 찍어 먹는 포크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보통은 포크볼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원조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포크볼이 우리에게 한창 소개될 시기에 노모 히데오, 사사키 카즈히로 등이 이 공을 잘 던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성공하였고 심지어 일본에선 포크볼을 못 던지면 투수 취급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한일 슈퍼게임에서 이 포크볼에 한국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우리도 이 구종을 연마하게 되었는데 당시 KBO 리그를 호령하던 대투수 선동열도 이 포크볼을 장착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짧았던 그로서는 손가락을 찢는 수술까지 고려했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손가락이 길어야 이 그립을 잡을 수 있었고 기아의 윤성민도 손가락 길이 때문에 이 구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포크볼 투수로는 고무팔 정명원과 포크볼의 황태자로 불리던 이상목 등이 있었고 현역 선수로는 부록의 나이에도 LG 불펜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김진성과 포크볼 구종같이 국내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키움의 하영민 등이 있습니다. 포크볼은 궤적의 특성상 오버핸드나 3쿼터 유형의 투수들이 주로 던지고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투수들에게 서는 거의 볼 수 없으며 이 공이 직구처럼 날아오다 탑스핀 A의 타자 앞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헛스윙을 유도하는 데 이상적인 데다가 구속도 직구와 차이가 커서
타이밍을 뺏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타이밍을 뺏는 대표적인 구종하면 체인지업을 들 수 있는데 이 공 역시 직구처럼 날아오는 궤적이라서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LG에 입단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토러스트는 본인은 체인지업을 구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그 공을 포크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볼의 그립이 손가락을 무리하게 벌려 고정시키기에 1차적으로 악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손가락을 벌리는 것만으로도 긴장에 의해 팔 전체에 무리가 가고 공에 탑스핀을 주기 위해 손목을 꺾는 동작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근육에 부하가 걸려 예전에는 선수 생명이 단축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팔에 무리가 가는 것은 모든 변화구가 마찬가지이고 선수 자신의 몸 관리 여하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 때문에 무엇보다 낙차는 조금 덜하지만 구속은 더 빠르고 악력 소모가 포크볼에 비해 적어 부상 위험 도적은 스플리터가 나오면서 이 구종으로 대체되어 정통 포크볼을 구사하는 투수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포크볼의 백미를 얼마 전 LG와 롯데의 주중 시리즈 마지막 날 경기에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 롯데는 10회 말 수비에서 1-4만루 상황에 내몰렸고 이때 마무리 김원중은 오스틴과의 풀카운트 승부에서 이 포크볼을 과감하게 떨어뜨리며 헛스윙 삼진을 잡고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 11연패로 가는 일보 직전에 롯데를 구해냈는데 밀어내기 끝내기 패의 부담을 이겨낸 배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